설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상위에서 갑자기 쨍 소리와 함께 접시 하나가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접시는 그냥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7년간 꾹꾹 눌러왔던 며느리 이윤서의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참을 수 없어진 현실이 깨지는 소리였죠. 그 순간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서야 할 남편 정우석은 그저 눈치만 보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타이프캐스트 이윤서, 감정 격앙 분노 터짐. 진짜 이 집에서 저는 그냥 노동자였던 거예요. 명절마다 요리하고 치우고 눈치 보고 저도 사람이에요. 아니, 가족이라면서 대체 뭐가 가족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얌전하던 며느리가 명절날 저녁 이토록 무서울 만큼 무너질 줄은요. 그 순간 시어머니 강옥자의 입가가 굳어졌습니다. 이윤서가 정말 지금 자기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건가요? 어머님, 지금도 그러세요. 그때 그 메모에선 시어머니 때문에 죽고 싶었다고 쓰셨으면서요. 그 말에 강옥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자리에서 윤서는 숨겨진 진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날 밤 가족이란 이름의 위선은 무너졌고 그 시작은 3달 전 아주 사소한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전 늦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이윤서는 6살 다유리를 무릎에 눕히고 자장가처럼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결국 토끼를 이겼대. 왜냐면 천천히 가도 포기하지 않으면 되니까. 아이는 윤서의 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고 그녀는 살며시 숨을 죽이며 아이를 안아 방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기운이 감돌았죠. 아이를 재운 뒤 윤서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친정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다유리도 잘 크고 있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윤서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7년째 시댁살이, 명절마다 반복되는 당연한 희생.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온다는 건 다시 시작될 또 하나의 전쟁이라는 걸요. 명절에 혹시 들릴 수 있니? 너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몇 달째 사진으로만 보니까. 엄마, 아마 힘들지도 몰라요. 시댁 일이 많아서 혹시나 가능하면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오는 이 현실. 결혼 후 한 번도, 단 한 번도 명절에 친정에 먼저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혼하면 다 그런 거라며. 근데 왜 나만 더 많이 참아야 하는 건데. 그날 밤 남편 우석은 퇴근 후 피곤하다는 얼굴로 소파에 몸을 던졌고 윤서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이번 설 혹시 정말 이번엔 친정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우석의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님. 윤서야, 이번 설에는 내가 전부 전을 도맡아봐. 이제 7년 차 며느린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친척들 많이 오니까 음식 넉넉하게 해야 해. 눈치 보이지 않게. 그 말에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한 채 이번 설도 그저 똑같이 흘러갈 걸 직감했죠. 이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참는 게 맞는 걸까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올수록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윤서는 말은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그 전쟁 같은 시간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죠. 전날 장을 보느라 무거운 봉지 5개를 들고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소리는 남편 정우석의 무심한 말이었습니다. 와, 그걸 다 샀어. 어머니가 주신 목록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나 회사에 회식 있어서 오늘 저녁은 건너뛸게. 그 말에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죠. 자기는 가족이랑 보내지도 못하면서 남편은 언제나 그저 회사 핑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게는 고스란히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죠. 그날 밤 윤서는 부엌에서 혼자 전 재료를 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나 혼자 다 하라는 거네. 남의 아들, 남의 남편으로 살 거면서 왜 결혼은 했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강옥자는 이른 시간부터 부엌에 들어와 명절 음식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정성껏 만든 동그랑땡 하나를 집어먹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죠. 불만. 윤서야, 이게 동그랑땡이니 모양이 너무 제멋대로야. 맛은 글쎄, 정성은 알겠는데 친척들 입에 들어갈 음식이잖니? 그 말에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도와주면 될 것을.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매년 며느리의 요리를 평가하고 지적하는 시어머니.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까다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어머님, 속으로 다음엔 2번 다시 이런 소리 안 듣게 해드릴게요. 진짜로. 이날 밤 윤서는 식탁에 홀로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속은 끓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에서 우연히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접시가 아닌 시작될 폭풍의 단초가 숨어 있었죠. 명절 준비를 위해 시어머니 강옥자의 방에서 오래된 그릇을 꺼내던 날 윤서는 우연히 장롱 깊숙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보자기로 쌓여있던 오래된 도자기 접시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던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기고 싶었던 기억 같았습니다. 이건 뭐지? 접시 포장지도 아니고 글씨? 이게 손글씨로 써진 메모? 윤서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단정하지 못한 그러나 분명한 필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산다는 건 죽지 않고 버티는 전쟁이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 나는 그냥 가사노동자일 뿐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에게 이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거 어머님이 쓰신 건가? 젊었을 때 그럼 어머님도 나처럼?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그 무뚝뚝하고 지적질만 하던 시어머니가 예전엔 자신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지금은 왜 똑같은 말을 며느리에게 하고 있냐는 거였죠. 그 순간 윤서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희미한 연민까지. 어머님, 왜요? 왜 저한텐 그런 말 하셨어요? 당신도 겪어봤으면서 왜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그날 밤 윤서는 그 메모를 다시 보며 결심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도 말할 차례라고.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폭풍의 도화선이 될 줄은요. 그날 이후 윤서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무 말 없이 참고 사는 게 현명한 줄 알았지만 결국 그런 침묵이 자신을 더 망가뜨렸다는 걸 메모 한 장이 알려줬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잊은 그 시절 제가 대신 꺼내드릴게요.
며칠 뒤 시어머니 강옥자는 지인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윤서 착해. 그런데 아직 좀 많이 서툴러. 요리도 손놀림도 아직 멀었지 뭐.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윤서의 손에서 물수건이 툭 떨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그녀는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옆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 입에서는 우리 며느리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 뒤엔 항상 하지만이 붙는 그 말투. 이제 윤서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과거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이미 잊었고 그보다 더한 잣대를 며느리에게 들이대고 있다는 거요. 참 잘도 잊으셨어요. 어머님 그 시절 누가 쓴 메모였더라. 며느리로 살다 미치겠다는 그 말. 윤서는 조용히 메모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그녀 차례였습니다. 평생 잊은 척하며 살았던 시어머니의 위선을 다시는 숨길 수 없게 만들 시간. 그날 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진짜야? 그 메모 진짜 어머님이 쓴 거라고. 와, 너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기록할 거야. 전부 이번 명절. 난 절대 또 혼자 울고 있지 않을 거니까. 이윤서의 복수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모든 걸 감정으로 터뜨리기 전에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은 제사 음식 재료와 어수선한 명절 준비로 분주했지만 윤서의 머릿속은 오히려 맑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로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걸 기록하고 증명할 준비만 끝내면 되는 일이었죠. 어머님은 항상 입으로만 하셨죠. 그 입 닫기 전에 진실부터 까발려 드릴게요. 윤서는 작은 블루투스 녹음기를 옷 안쪽 주머니에 고정시켰습니다. 최근 구입한 소형 카메라도 식탁 위 작은 장식 사이에 잘 숨겨뒀죠. 그녀는 지난 3년간의 명절, 시어머니의 지시와 지적, 남편의 무관심한 반응 등을 떠올리며 대사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과 함께 이번엔 받아치지 말고 그냥 받아 적어. 판단은 내가 아니라 증거가 하게 할 거니까.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친척들과의 단체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거실에서 조용히 녹음을 시작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서야, 고생은 하지. 근데 뭐랄까? 애가 너무 말이 없어. 분위기 깨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참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끌어안고 사는 거지 뭐. 그 말에 윤서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손은 녹음 종료 버튼을 정확히 눌렀죠. 이제 한 조각 완성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로만 치장하던 착한 며느리 이미지의 허상이 하나씩 무너질 시간. 말이 없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 입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조용했던 거예요. 그날 밤 윤서는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과 메모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울부짖는 것이 아닌 침묵 속의 응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설날이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해는 떴지만 윤서의 마음엔 이미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정우석은 여느 때처럼 늦게 일어나 옷도 대충 걸친 채 핸드폰을 만지며 소파에 드러누웠고 강옥자는 새벽부터 부엌을 돌아다니며 음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윤서는 준비된 전쟁터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윤서야, 저기 나물간 좀 봐봐. 그리고 저기 저는 왜 아직 저 모양이니? 친척들 오기 전에 다 세팅 끝내놔야지. 며느리 자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는 시어머니의 명절 잔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윤서는 전을 굽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전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직접 구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순간 부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거실에 있던 정우석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대꾸가 아니었습니다. 침묵했던 지난 명절들을 되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말이었으니까요. 여보, 그런 말투는 좀 그렇잖아. 명절이고 다들 예민한데. 그러게 매년 나만 예민하게 굴었다니까 올해는 좀 공평하게 예민해보자는 거야. 그 말에 강옥자는 눈을 치켜떴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참고 따르던 며느리가 올해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윤서는 조용히 손에 쥔 주걱을 내려놓고 식탁의 위치와 상위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눈치 보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템포로, 스스로의 방식대로. 이제 곧 누가 이 집에서 진짜 예의를 잃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녹음도 준비됐고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고. 설날 아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했고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 한마디에는 뜻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점심즈음 모든 가족이 모이는 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윤서가 준비한 사이다. 이제 서서히 끓어오릅니다. 정오가 조금 지나자 하나둘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석의 고모, 사촌 형수, 이모부까지. 거실은 인사 소리와 선물 포장지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 그 소리들은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세고 있었죠. 오늘 이 집에서 자신이 무너졌던 모든 순간의 합계를. 윤서야, 올해도 전 예쁘게 잘 붙였지. 우리 며느리 전만 기다렸다근데 너 친정은 또 못 갔지. 아이고, 며느리는 다 그렇지 뭐. 고모의 말에 거실 안 사람들 몇 명이 헛웃음을 흘렸고 시어머니 강옥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듣는 앞에서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윤서는 원래 묵묵히 잘해요. 친정 생각 안 하고 시댁을 자기 집처럼 여길 줄 아는 아이지. 요즘 며느리들 중에 이렇게 순한 애 보기 힘들어. 고맙지? 뭐. 모두가 웃으며 술잔을 들고 있을 때 윤서의 눈동자만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하다, 말이 없다, 고맙다. 이 모든 말들이 결국 자신을 하녀처럼 쓰기 위한 핑계였다는 것. 그녀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고맙다고 느끼세요. 제가 어머님 메모 읽은 이후로 그 말이 진심인지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그 말에 강옥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메모? 어떤 메모? 친척들 역시 윤서의 말에 숟가락을 멈췄고 잠깐의 정적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윤서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로 살다 보면 죽고 싶단 말. 어머님도 써보셨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절박했던 분이 지금은 왜 저한텐 이러시는 건가요? 가족들 모두가 강옥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숨기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접시 깨는 소리보다 컸고 그 어떤 폭로보다 묵직했습니다. 메모, 그게 무슨 말이야? 옥자 언니, 뭐야? 진짜 그런 걸 쓴 적 있어? 강옥자는 무슨 말도 하지 못한 채 술잔만 들었다 놨고 정우석은 불안한 듯 물만 들이켰습니다. 윤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얘기 많거든요. 이제 윤서는 더 이상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폭로라는 이름의 사이다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그토록 입에 담지 않으려 했던 남편 정우석이었습니다. 거실 안 공기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윤서의 폭로는 예상보다 조용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강옥자는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고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물잔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고개를 돌려 남편 정우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석 씨, 당신은 내가 7년간 어떤 소리 듣고 살아온지 진짜 몰랐어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한 거예요? 그 말에 정우석은 놀란 표정으로 윤서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부부간의 다툼이 아닌 진실 공개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명절마다 친정 한 번 못 가게 한 거, 시댁에서 무슨 말 나와도 내가 참아라고 한 거,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날 방치했어요. 그걸 중간에서 힘들었다고 말하지 마요. 당신은 중간이 아니라 방관자였으니까. 정우석은 입술을 깨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서는 그 반응이 익숙했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아닌 항상 그저 피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게 자신을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건 아니야. 근데 엄마한테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었어. 넌 그래도 잘 참고 있었잖아. 그게 문제였다고요. 제가 참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거,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 편이 돼준 적 없었어요. 심지어 오늘도요.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정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옥자도 더 이상 웃지 못했고 친척들조차 이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이었습니다. 다들 말했지. 며느리는 참고 남편은 중재해야 된다고. 이제 내가 보여줄게요. 그 침묵이 어떤 폭력이 되는지. 윤서는 핸드폰을 꺼냈고 그동안 녹음했던 남편과의 대화 파일 일부를 화면에 띄워두었습니다. 어디까지 들려줄지는 아직 그녀의 판단에 달려 있었지만 그 의도만큼은 모두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거실 한가운데 윤서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엔 녹음 파일 설날 전 우석 통화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모두의 시선은 그 조그마한 디지털 장치에 집중됐습니다. 정우석은 당황한 얼굴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기억나요? 설날 전날 어머님이랑 통화하면서 내 얘기 어떻게 했는지? 정우석이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윤서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안에는 정우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 시어머니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녹음 재생. 엄마, 윤서 그냥 좀 맡기세요. 어차피 성격이 자기 주장 없어요. 괜히 말 대꾸하게 만들지 마시고 말없이 잘하게 두면 되니까. 그럼 전이랑 잡채는 얘가 다 하지? 난 손 안 댈게. 그럼요. 윤서는 원래 그런 거 싫은 소리 없이 다 하잖아요. 그냥 시켜만 주세요. 녹음이 끝났을 때 거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우석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당신들 눈엔 착하다였어요. 저는 그냥 혼자 참고 있던 거였어요. 난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입으로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윤서야, 나 그런 뜻 아니었어. 그땐 그냥 어머니랑 부딪히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다고. 당신은 항상 그땐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해. 지금도 그 그때에 살고 있잖아. 모두가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주장이자 기록이었고 누적된 모욕의 증거였습니다. 우석이 너 그게 진짜야. 윤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 정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말을 예민하다고 하던 사람들 앞에서 녹음이라는 증거 하나로 모든 시선을 바꿔버리는 이 순간을.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가족이라고요. 제 입 다물고 있는 게 그렇게 편했어요. 그럼 이제 다 들었으니까 저도 제 방식대로 말할게요.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또 다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강옥자에 대한 폭로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로 향했고 그 누구도 이 집의 진짜 가장이 누구인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의 손끝이 또 한 번 화면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의 제목은 가계부음성 강옥자 22년설. 그 제목 하나만으로도 강옥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기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사람 좋은 척 웃던 강옥자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녹음 재생 과거 명절 전날 부엌에서 윤서는 그냥 알아서 다 해. 괜히 잔소리하면 삐지니까 그냥 시켜. 말 안 해도 움직이는 애니까 써먹기 편하잖아.
그래도 그 집 딸인데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야? 딸, 시집왔으면 이제 내 사람이지. 그 집 딸은 무슨 명절은 며느리의 날이야. 몰라? 녹음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평소 단정하던 모습, 늘 우리 윤서 칭찬 많이 해요라고 말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써먹기 편하다는 표현 하나가 모든 체면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당신이 말하던 가족이에요. 제가 감정 상할까봐 잔소리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입 다물고 움직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윤서야, 그건 그땐 그냥 친한 사이끼리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딸이 아니라 내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저한텐 그동안 사람 대접 한번 해주신 적 있으셨어요? 친척들은 하나둘씩 시선을 피했고 고모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그런 말 했던 거야. 명절은 며느리의 날이라는 말은 좀. 강옥자는 말을 잃었고 정우석은 그런 어머니를 도와주지도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왜 이제까지 참았는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더는 안 참기로 했는지 알려드리는 자리예요. 윤서의 한마디에 무너졌던 균형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강옥자가 웃으며 누르려 했던 관계의 질서는 윤서의 준비된 증거 앞에서 한낱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마지막 날이라 불릴 그 사건의 정점이 남았습니다. 폭로 직후의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냉정한 정리에도 강옥자의 자존심은 결국 입을 틀어막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도 격식도 남지 않은 자리. 그녀는 감정의 뚜껑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야. 내가 널 사람 취급 안 했다고 쳐. 근데 너는 뭐 얼마나 잘했다고 이렇게 생색이야.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 참으면 어디 가서 살겠다는 건데?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날 이렇게 망신을 줘? 그 소리는 거실 전체를 때렸고 이제까지 남아있던 강옥자의 어른 이미지조차 남김없이 무너졌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옆 탁자에서 작은 리모컨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영상으로 남았어요. 이 방. 지금 녹화 중입니다. 그 말에 강옥자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정우석은 입술을 꽉 깨물며 윤서의 손에 들린 리모컨을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에는 조금 전 강옥자의 폭언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며 소리치던 장면, 그리고 친척들을 향해 망신 줬다며 소리 지르던 그 모든 말들. 세상에, 언니. 진짜 왜 저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윤서 씨 말 맞아요. 우린 다 아는데 괜히 아닌 척만 했던 거죠. 솔직히 저 같아도 진작 터졌을 거예요. 거실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의 진심이,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시간이 증거와 함께 모두에게 전달됐습니다. 강옥자는 이제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제가 따로 저장해뒀어요. 혹시라도 또 저에 대해 왜곡해서 말하실까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다시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윤서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고성도 울분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참고 살았던 시간들은 이 영상 한 장면으로 모두 사라졌고 남은 건 단단한 자신과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진실뿐이었습니다. 저녁상에 둘러앉은 가족들, 한때 웃음과 덕담이 오가던 명절 식탁은 지금 그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조용했습니다. 윤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하지만 아주 뚜렷한 목소리로.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여 단 하나예요. 앞으로 다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녀는 TV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정우석이 다율이 유치원 행사 날에 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윤서가 다율이의 발표회에 꼭 가고 싶다며 조심스레 말했을 때 두 사람이 나눈 말이었습니다. 녹음 재생. 쟤는 또 무슨 발표회 타령이야? 그냥 애 아빠만 보내면 되지. 그러게요. 윤서는 괜히 과하게 감정 쓰는 스타일이라 그냥 내가 다녀올게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윤서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맺혔지만 곧 다시 눈을 떴습니다. 단단하게. 전요, 다율이 앞에서는 항상 밝은 엄마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감정 과하다고 말하셨더라고요. 제가 바란 건 평범한 가정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네요. 식탁에 있던 이모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언니도 너무했네. 이건 진짜 아니야. 이제 윤서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이 가족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다는 소리 없이 그러나 깊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설이 마지막이에요. 내년부턴 제 가족하고만 명절 보낼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저한테 뭐 시키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하세요. 저 이제 남의 집 며느리 아니니까요. 모두가 조용히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옥자도 정우석도 이제는 말할 자격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는 식탁에서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전 이제 저랑 제 딸 밥 챙기러 갑니다. 그녀는 부엌에 들어가 다유리와 함께 준비한 작고 소박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은 채 작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죠. 다율아, 오늘 엄마 잘했지? 이제 우린 우리끼리 행복할 거야. 설날이 끝난 다음 날 윤서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그 집엔 오랜만에 평온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 평온이 어떻게 찾아온 것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내가 만든 거야. 이제부터는 내 시간대로 살 거야. 그날 오후 윤서는 정우석에게 정식 통보를 건넸습니다. 말이 아닌 문서로 별거 통보서. 더 이상 부부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난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관계 안에서 며느리도 아내도 할 생각 없어요. 정리해줘요. 당신 쪽에서도. 정우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크기를 깨달은 듯했죠. 하지만 윤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가 침묵했던 수많은 날들 속에서 그녀는 다짐했고 준비했으니까요. 윤서야, 진심이야. 우리 딸 생각은 안 해? 다율이요. 그래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엄마 되기 싫어서요. 윤서는 친정집으로 이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몇 년 전 버렸던 자기 이름을 다시 꺼내고 통장, 카드, 휴대폰까지 새로 정리하며 혼자 살 준비를 시작했죠. 그건 도망이 아닌 선택이자 회복이었습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거라는 말, 그거 이제 안 믿어요. 참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 강옥자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할 도리는 해야 하지 않니? 그 문자를 본 윤서는 피식 웃고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윤서는 진짜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딸, 아내, 며느리가 아닌 이윤서라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장 사적인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사이다의 순간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친정 근처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햇살 좋은 작은 베란다, 다유리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부엌. 매일 아침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지. 서로 밥 먹고 웃고 눈치 안 보고.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는 다유리를 배웅하고 윤서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자신만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 기록하지 못했던 감정들, 이제는 다 그녀만의 언어로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이 기록이 그 사람한텐 힘이 될 수도 있겠지.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신자 정우석. 윤서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야, 큰일 났어.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 그래서요?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요? 정우석은 난처한 듯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꺼내고야 말했습니다.
엄마가 유 원장 얘기를 꺼냈어.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가 줄 수 없겠니? 그게 너한테도 좋은 일일 수 있어. 아, 이제 와서요. 그 사람, 절 사람으로 안 봤던 거 다 녹화돼 있어요. 그 영상. 혹시 병원 침대에서 다시 보여드릴까요? 정우석은 숨이 멎은 듯 말이 끊겼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쪽 가족 일엔 저 아무 감정도 없어요.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요. 이 번호도 곧 바꿀 거예요. 통화를 끊은 윤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사람들과 아무런 감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윤서의 새집 우편함에 눈에 띄는 등기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이 법무법인 수신자 이윤서. 윤서는 낯선 느낌의 봉투를 조심히 열었습니다. 그 안엔 상속 관련 안내문과 함께 한 줄, 눈을 의심케 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변경, 수익자 이윤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설 연휴 직전 강옥자가 병원 진단을 받고 유언장을 수정했고 그 최종 수익자가 다름 아닌 윤서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우석은 일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입을 다문 채 진행된 변경이었죠. 강옥자 씨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윤서에게 정리하라. 얘는 나한테도 참아줬던 애다. 이 말 유언장 변경 과정에서 남아 있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써먹기 편한 애라 말했던 그 여자가 마지막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어쩌면 평생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미안했다는 말 대신 돈으로 해결한 거네요. 그 사람답다. 윤서는 유산 승계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권리를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서류를 보내며 그녀는 담담히 중얼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있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였어요. 모두가 욕심을 부릴 때 윤서는 내려놓음으로써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이윤서만의 시간 속에서 유산 기부 절차를 마친 그날 이후 윤서의 삶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변해갔습니다. 이전엔 명절만 다가와도 가슴이 답답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계절의 변화를 즐길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율아, 이번 추석엔 우리 제주도 갈까? 엄마랑 단둘이 고기 구워 먹자. 윤서는 정기적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경단녀 글쓰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자신처럼 참고 살다가 이제는 말하고 싶은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린요, 그냥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침묵 말고 문장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수업이 끝난 날 한 강사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윤서 씨 글 출판 생각 있으세요? 이건 누군가한테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요. 윤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움츠렸겠지만 지금은 살아온 날들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저 자신을 위해 써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목소리로. 어쩌면 그녀의 복수는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윤서는 원고를 다듬으며 매일 밤 작은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날 나는 침묵을 버렸다. 그 문장으로 시작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책으로 세상에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원고가 공개되자마자 독자들로부터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언니, 저랑 똑같아요. 저도 명절마다 울었어요. 이제 나가려고요. 읽으면서 울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윤서를 무너뜨린 말들과 정확히 반대의 치유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시간을 견뎌왔다는 거 이제야 실감 나네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실제로 침묵을 깬 여성으로서 윤서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그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복수라는 말 예전엔 무섭고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젠 알아요. 그건 나 자신을 되찾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걸. 인터뷰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윤서의 이름은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닌 목소리를 낸 사람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요. 우리 딸에게 이 책을 읽히고 싶어요.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 말고 일으켜 세우는 말만 하기로 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윤서, 이제는 누군가의 딸, 아내,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윤서는 다유리와 함께 작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노트북 한 대, 다유리 그림책, 그리고 한 장의 종이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노트에 조용히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가만히 있던 입을 열었다. 나는 그날 참는 걸 멈췄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나를 나로서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복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다유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이윤서. 수동적인 이름표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남게 된 그 이름.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 순간만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노트를 덮으며 윤서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다유리가 손을 흔들며 뛰어오고 있었고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란 결국 남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라는 걸. 이제 괜찮아. 이제야말로 진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SNS에 짧은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참는다고 가족 되는 거 아니야. 소리 낸다고 나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난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